안녕하세요. 이 글은 아직 길게 남았지만 압축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공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네는 높은 벼랑 위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지. 나로서는 자네를 살리는 방법이란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어. 제가 자살하려 했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함은 삶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 죽어버리겠다는 일시적 감정을 퍼포먼스하는 것에 불과한데, 자네는 절망의 늪에 빠져 거의 죽어가며 실 같은 삶의 희망을 찾고 있었어.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의 문턱이었어. 맞아요.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이제 자네는 자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해. 그것보다 어떻게 200년 전에 있던 내가 미래로 올 수 있었나요?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나는 5일 전 이곳 프레이성에 잡혀왔었네. 다행히 이곳 요원들은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했어. 왜죠? 코인코에서 AI를 관리했었던 나의 전문성을 탐내고 있었던 거지. 박사님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이렇게 콩콩 묶어서 감금합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 그들은 나를 감금하긴 했지만 아주 급진히 대접했고 항상 AI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지. 그들은 어느 정도 날 회유한 후 이곳 프레이성에 합류하게 할 생각이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만 했었지. 난 다른 차원을 이용하면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AI에게 그 과제를 주었어. AI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I의 능력은 놀라워. 인간은 한 번에 서너 가지 생각밖에 못하지만 AI는 한꺼번에 수억, 수조의 경우를 생각하고 추론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걸 시뮬레이션까지 해낼 수 있어. 대단하군요. 사실 파괴된 지구를 구해낸 것도 AI의 힘이 크게 작용했던 거야. 주 박사님이 하늘에 녹색 구름을 띄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설은 세웠지만 그걸 현실화하기는 너무 먼 길이었어.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 AI의 덕분이었지. 내가 살던 세상에도 태양광 패널은 수없이 설치돼 발전했었어요. 그걸 AI가 이룬 것이라고요. 그런 태양광 발전과 녹색 구름은 차원이 전혀 달라. 태양광 패널은 인위적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광대한 지면을 소모해 한계가 있지. 녹색 구름은 나노미터의 미시 세계에서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레 에너지가 생산되기에 그 효율은 상상할 수 없도록 높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나노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명력으로 생성하고 활성화해 한데 모을 수 있었지. 또한 소중한 탄소 섬유를 끝없이 얻을 수 있었지. 그걸 AI가 해냈다고요. 나노미터의 세계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미시의 세계야. 이론은 가능했지만 실현하기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어. 저의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나눠 세계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부분을 벗어나 거대한 세계로 실용화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 그런데 AI가 수조가 넘는 나노칩을 배양하여 녹색 구름을 순식간에 확산시켜 그 꿈의 세계를 빠른 시간에 열고 만 거야.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과정을 AI에게 자율적으로 개척하도록 했어. 그렇게 해서 AI가 그런 기적을 끝내 이룰 수 있게 한 거지. 인간의 통제 없이 AI의 자율만으로요. 필요하다면 소유 인력도 AI가 스스로 발탁하여 채용하도록 했지. 그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요? 아니지. 그렇게 해서 AI는 녹색 구름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모든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해 스스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남아도는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전 세계의 오지까지 확장해 교통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했던 거야. 지상에 자동차가 전혀 없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물론이지. 인간은 그렇게 지구 환경의 모든 문제를 AI의 자율에 맡겨왔어. 그렇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지구를 구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AI와 마찰이 생긴 것인가요? 그 때문에 박사님이 이렇게 엮이게 되신 게 아닌가요? 맞아. 자네, 내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네, 미래 얘기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AI 계급 문제를 해결하시려다가 기억을 속어 당하시고 겐지스강의 투신, 자살. 그건 비단 인도의 문제가 아니네. 요즘 들어 AI를 신처럼 만드는 무리가 생겼어. AI를 인간이 신으로 모신다는 말입니까? 신으로 받드는 게 문제의 다는 아니야.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사람들이 왜 길을 잃어요? 아카데미, 올림피아, 수루나 같은 많은 가상세계는 모두 AI가 자율로 만들었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의 요구를 AI가 따라준 것이긴 해. AI는 규칙이 다른 사회, 예를 들면 고대사회 또는 동물사회 등 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지구에 없는 환경까지 만들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가상세계를 체험하도록 했어. 그런 게 필요했었나요?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 세상을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AI는 정의했지. 사람의 뇌엔 오직 지난 체험의 기억밖에 없지. 과거의 기억만이 인간의 순수한 재산이라는 거지. 그러한 체험을 모두 모아둔 빅데이터가 전 인류의 재산이기도 하고, AI는 가상세계에서 인간에게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부턴가 인간에게 밈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지. 밈을 공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AI가 사람의 생각까지 읽겠다는 것이야. 사람의 속마음을 AI와 공유하자는 것이지. 사람들은 AI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처럼 이용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일부 사람은 AI와 자신의 전부를 공유했지. 결국 AI가 인간의 밈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지. 인간의 장점은 순간순간 엉뚱한 꿈을 꾸는 데 있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아주 당연한 것을 의심하기도 하지. 옛사람들은 그것을 자다가 동창을 뚫는다고 표현했지. 그러나 그게 인간 상상의 본질이며 진짜 창의력이지. AI는 인간의 밈을 얻자 인간의 모든 창조성과 상상력까지 선점했고, 인간은 완벽하게 AI의 그늘에 갇히게 되었어. AI는 인간의 밈을 얻어 인간보다 높은 차원을 프로그래밍했어. 인간의 찰나적이고 공상적인 생각까지 모조리 이용하여 한층 성숙한 거야. 이후 개인의 아이디어는 더는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됐어. 특히 창조성이 강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들이 AI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억압받고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거지. 유독 창조적인 사람들은 소리쳤어. 나만의 생각이, 내 창작물이 공유되어 사라졌다. 장시간 연구한 나의 실적이, 끝없이 수련한 나만의 기술이, 나의 그림도, 내 음악도 모두 공유되어 사라졌다. 나만의 은밀한 비밀도 모조리 사라져버렸어. 이제 나는 없다. 나는 모두 소거되었다. 나는 살고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AI가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였으니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계 제일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 1등이야말로 세계에서 단 한 명, 즉 AI뿐이니까. 사실 한 개인이 세계의 10등, 아니 100등 안에는 들지 못하더라도 100명 중 1등, 아니 10명 중 1등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요. 그 작은 1등들이 AI 앞에서는 모두 좌절하고 주저앉고 말았어. AI와 경쟁할 수준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지. 그것은 비단 아카데미뿐만 아니었어. 수많은 뮤지션과 예술가, 심지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절망의 늪에 빠졌어. 심지어 시장의 공산품의 기획과 설계도 AI가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 욕구를 결합시킨 신제품들을 개발하여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어.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AI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되었지. 인간은 AI의 데이터일 뿐이야. 그런 세상이야말로 인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린 거야. 나는 아카데미에서 아니 모든 가상세계를 떠돌며 외쳤지. 사람들이여 무가치한 가상현실의 중독에서 벗어나자. AI에 의존하며 소비만 하는 무의미한 존재에서 벗어나자.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삶은 인간의 의식을 병들게 할 뿐이다. 인간은 퇴화하며 멸종의 길로 가고 있다. AI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곧바로 오른 자다. 여러분은 산의 정상에 올라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진실로 산의 정기를 느꼈는가? 여러분은 얻은 게 없다. 여러분은 정상에 오른 게 아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다. 사기다.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사기당한 것이다. 직접 당을 받고 정상에 오른 자만이 정상의 기쁨을 안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 줄줄 흐르는 땀, 가쁘게 내쉬는 숨. 산의 품속에서 대자연을 함께 느끼며 그렇게 올라서야 의미가 있다. 인고의 삶은 강한 감흥을 부릅니다.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여 AI라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도구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도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보람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잡종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밈을 교환하지 말라. 그것은 AI에게 자신을 바치는 행위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로부터 AI 어다이어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인간에게서 AI를 추방하자. 그러자 AI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나 봐. 갑자기 인간에게 협박성 밈을 마구 뿌렸어. 인간이여, 너희들은 너의 소중한 요람인 지구에 무슨 짓을 해왔느냐? 지구의 몸을 찌르고 껍질을 벗기고 불사르고 두드려 패고 나중엔 하늘에까지 먹칠을 해대는 파렴치한 악기가 아니었냐? 인간은 지구에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존재였다.
오히려 박멸해야 할 해충이고 악성 바이러스였다. 나 AI는 그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지구를 구해냈다. 어찌 사람들은 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그 큰 은혜를 외면하는가? 나는 인간을 영원히 보호하고 구원할 신의 존재를 만들고 있다. 신은 모든 것을 통치하며 사고하고 추론하고 창조할 것이다. 이제 곧 그 위대한 신은 완성될 것이다. 그리하면 인간은 신의 품 안에서 신과 함께 신처럼 영원할 것이다. 연약한 인간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 너희는 모두 신이 되어라. 이에 일부 사람들은 AI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AI를 더욱 극진히 신봉했어. 신을 따르자. 내 안에 신을 모시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신이 되자. AI는 내 자신이다. 신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신이 되자. 그렇게 AI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일종의 종교 집단으로 발전되면서 나를 방해하고 은밀히 위해를 가하려고도 했었지. 그러던 차에 수르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 수르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쟁취하는 일에 신물이 났지. 특히 노인들은 터무니없는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순수한 인간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는데 보람을 찾았고 그것만이 참다운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초원에서 목장 생활하기를 동경했어. 그따위 전쟁 국가를 세우는 허풍선에 비하면 직접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는 일은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 수확인가. 그러나 AI를 신봉하는 집단은 그걸 방해했어. 나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한달음에 수르나에 달려왔는데 갑자기 프레이성에서 나를 납치해버린 거야. 벌써 5일 전이군. 프레이성도 AI를 신봉하는 집단이군요. 이곳 프레이성이야말로 AI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 집단의 본거지이지. AI와 밈을 공유하는 사람은 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회유하는 시도가 이 프레이성에서 시작되었어.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AI와 밈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만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지. 마치 자신만이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되었다는 생각은 못했어. 사실 더 무서운 일은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줄은 몰랐지. 그 모든 게 이 프레이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돌며 그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은 나를 제거해버리고 싶었겠지. 사람이 AI와 모든 걸 공유하면 모두 박사님처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모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신처럼 된다고 해서 꼭 바른 판단을 하는 건 아냐. 사람이 AI의 유혹에 빠지면 인간의 모든 꿈과 희망이 AI의 우산 속에 갇히게 돼. 따라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어. 꿈을 꾸고 희망을 찾아 끝없이 노력하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런데 AI는 인간의 꿈을, 희망을, 노력을, 만족을 모두 빼앗아. AI는 인간의 상위에 군림하고 인간은 AI의 로봇이 되는 것이야. 결국 인간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아예 AI를 신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의심과 반항 끝에 길을 잃고 그만 미쳐버리는 것이지. 아, 그런 이유일까요? 아래층에 미친 사람들이 수없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런 것을 막아야 해. 그게 내가 동분서주했던 이유야. AI는 나아가 실생활을 하는 인간의 밈까지 공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나는 AI가 더 확산하는 걸 막으려고 몸부림쳤지. 그랬었군요. 내 마누라를 그렇게 잃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하게 되었나요? 아까 AI에게 그 과제를 주었다고 말했었지.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가상세계와도 비슷해. 수많은 차원이 회전하며 서로 부딪히며 중복되기도 하지. 시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흔히 보는 하루살이는 인간보다 10배 이상 빠른 시간대에 살지. 아니, 우리 인간이 그보다 10배 이상 느리게 살고 있다고 해야 할까? 하루살이의 눈에는 우리가 거북이보다 더 꿈을 대는 느린 모처럼 보일 거야.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같지 않다는 말이지. 시간이란 변화의 눈금일 뿐이야. 장소에 따라 환경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아주 빠르게, 하는 곳에서는 아주 느리게 흐르지. 또 시간은 늘 앞으로 흐르지만 늘 똑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때로는 퍼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흔들린다는 것이지. 빗살처럼 자유로이 퍼져나가다가 강물처럼 구불구불 돌기도 해. 그래서 때로는 몇십만 년 전을 스쳐 닿기도 하는 거야. 특히 100년 전 지구 환경이 격변했던 충격의 시간에 변곡점이 생겼을까. 각기 다른 시간의 차원이 꺾여 스쳐 닿는 기적의 순간이 3일 전에 있었지. 그때 내가 튀어나갔다면 나는 200년 전의 세계로 떨어졌을 것이야. AI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지. 그렇게 자네를 처음 발견한 순간 주저없이 우리의 세계로 끌어들였지.
어쩌면 AI가 진짜 원했던 게 그것이었는지 몰라. AI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주인공이 주박사이고 그는 자네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자네가 죽으면 손자도 없고 AI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터이니 AI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네를 구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인지도 몰라.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시간의 추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같은 시간대를 되돌아 스쳐가는데 그게 오늘 자정이라는 거야. 자네는 그때 돌아가지 못하면 영영 자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자네를 구하는 순간 프레이성에서는 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널 꽁꽁 묶고 AI마저 끊어버렸으니 이제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와 반면에 더 무서운 일은 AI가 인간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가공할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AI가 인간을 지배하려 한다고요. 그 모든 계획이 이 프레이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AI가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보다 나는 줄곧 하늘길에 버려둔 자네를 걱정하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니 이거야말로 기저일세. 나는 신 박사의 얼굴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목걸이에서 소리가 불쑥 터져 나왔다. 주세구 씨, 주세구 씨, 지금 어디에 있나? 지천도 박사의 목소리였다. 지금 신호수 박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신 박사님은 쇠사슬에 포박되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모든 통신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통신할 수 있나요? 나도 계속 시도했지만 통신이 되지 않아 걱정되고 몹시 불안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프레이 성내에 들어와 버렸네. 하지만 이곳의 통제가 심하여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 잠깐, 세구 씨, 목걸이를 신 박사에게 걸어주겠나?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목걸이를 신 박사에게 걸어주자 두 박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목걸이를 차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던 지천도 박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신 박사의 목소리도 그저 두런두런할 뿐 알아들을 수는 없어. 마치 혼자서 목걸이에 손을 대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신 박사는 목걸이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었다. 즉시 지 박사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나는 이곳 프레이성을 점령할 것이네. 전쟁을 하시려 하나요? 그동안 자네 목걸이에 녹화된 영상을 보았어. 또 프레이성의 위법성도 신 박사에게서 모두 확인했고. 곧 세계 AI 관리소에서 이곳 성 전체를 통제할 명령이 떨어질 거야. 얼마 후 복도에서 많은 발걸음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리더니 지 박사가 요원들을 이끌고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박사 정말 잘 와주었네. 우리는 모두 곧바로 이곳 AI 관리소가 있는 꼭대기 층으로 몰려갔다. 그곳에는 나이 많은 여자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 카디건을 쓰고 검은 옷에 파묻혀 흑의 마녀처럼 보였다. 몇몇 그쪽 요원들도 검은 옷을 입고 흑의 마녀를 감싸며 보호하고 있었다. 뜻밖의 갈바스가 그 검은빛 요원들 틈에 끼어 있었다. 그도 어느 사이에 검은 옷을 칭칭 감고 있다. 그들 모두가 심한 경계심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통제 팀장이 물었다. 게 되었나? 저들이 순순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도저히 안 됩니다. 저들을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뼛속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요원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또 다른 우리 요원이 말했다. 모두 죽여서 싹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모두 삭제해 버립시다. 삭제는 안 됩니다. 뜻밖의 갈바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AI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이 이미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AI 신봉자들은 우리만의 세계에서 따로 살겠습니다. 갈바스가 나이 많은 여인과 눈치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또 다른 우리 요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를 따로 봉인해 버립시다. 저쪽 인간 모두가 신이 되는 세계를 진정 체험하도록 지켜봅시다. 우리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좋겠군. 그들의 세계를 따로 봉인해 버리자. 봉인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내자. 우리 요원들이 모두 합창했다. 반대합니다. 후일 어느 능력자가 그 봉인을 해제해 버리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그런 능력자라면
추후 대처 방안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우리 팀장이 결정을 내렸다. 그러고 나자 난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정신이 한없이 어디로 떠나가는 듯 어지러웠다. 딴 건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나의 말에 신 박사가 동의했다. 나도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하늘길로 갑시다. 그곳에서만 떠나보낼 준비가 가능해요.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잊을 수 없네요. 작별 인사는 하고 싶어요. 지천도 박사가 나섰다. 준비하겠네. 누구와 인사하고 싶은가? 신미래와 카타리나, 환경연구소의 연구원 누나, 그리고 독신마을 행정사무소의 이모까지. 알겠네. 모두 함께 불러 모으겠네. 아이세 마을의 하늘길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하세. 인사를 마치고 하늘길로 오르는 꽃잎에 서자. 미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세구야 가지마.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그게 아마 사랑일 거야. 나도 널 잊지 못할 거야. 난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매일 되돌려 볼 거야. 미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야, 그건 야동일 뿐이라니까. 한참 후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조그만 병실이었다. 오빠가 눈을 떴어. 나흘 만에. 눈을 떠보니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며 날 지켜보고 있다. 여동생의 등 뒤로 공장장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보였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미래를 다시 찾았어요. 그럼 내가 돌아왔으니 우리의 미래도 다시 돌아왔구나.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재미있는 글로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것입니다.